드라마는 잘 보지 않는 편인데 얼마든지 정도가 펑크라고 꺼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는 알다시피 불륜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불륜의 문제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과 신, 신과 인간 이 두 존재 간의 그것을 한번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와의 러브 스캔들이 나옵니다.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의 수장 제우스의 부인 헤라, 그리고 전쟁의 신 아테나와 더불어 3대 미의 여신으로 손꼽히고 있죠. 한 번은 누가 진짜 최고의 미의 여신이라를 놓고 이 세 여신이 맞붙은 적이 있죠. 당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파리스는 세계 최고의 미인을 얻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줍니다. 소위 파리스의 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트로이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아프로디테를 제우스는 하필이면 못생기고 절름발이인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에게 시집 보내게 되는데, 이 둘은 알다시피 초장부터 맞지가 않았습니다. 비주얼 면에 있어서나 또는 성격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면에 있어서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프로디테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었겠죠. 결국 전쟁의 신, 게다가 핸섬가이기도 한 아레스와 정분이 납니다. 이 사실이 올림포스 신들에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되고 있는데도 정작 헤파이토스만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태양신 헬리오스가 하도 답답해서 헤파이토스에게, 야, 내가 하도 안쓰러워서 얘기해 주는데 네 와이프 관리 좀 잘해라. 지금 아레스하고 난리도 아니다. 올림포스 시내에 그냥 쫙 퍼졌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헤파이토스는 분기탱천하게 되고 곧 복수를 계획합니다. 즉시 눈에 보이지 않는 청동 그물을 만들어서 아프로디테의 침실 위에 걸어놓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 짓을 하게 되면 이 그물이 탁 덮치게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인 아프로디테에겐 출장 좀 다녀오겠다고 구라를 칩니다. 이 꼼수를 알 턱이 없는 아프로디테는 헤파이토스가 집을 떠나자마자 아레스에게 잽싸게 톡을 보내죠. 자기야, 빨라와. 그 작자 지금 출장하고 집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이죠. 이 톡을 확인하자마자 아레스는 총을 같이 달려오고 그 둘을 보자마자 격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바로 헤파이토스가 쳐놓은 청동 그물이 그물을 덮쳐서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이어 헤파이토스가 들이닥치면서 드디어 불륜의 현장을 잡게 되죠. 그리고 헤파이토스는 올림포스 신들의 단체방에 이 사실을 공지합니다. 지금 생쇼가 시작되고 있으니 빨리들 와서 구경하라고 말입니다. 내노라 하는 올림포스 그 남자 신들은 거의 다 모이죠. 그리고는 모두가 이 광경을 느긋하게 즐깁니다. 그 중에 그 전령의 신 헤리메스는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인 아프로디테의 나신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레스 대신 저 그물에 갇혀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프로디테가 허락만 한다면 아레스와 셋이 해도 좋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쓰리썸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Anyway, 결국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중재로 헤파이토스는 그 둘을 결국 풀어주게 되고, 올림포스 역사상 가장 뜨겁고 요란했던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러브 스캔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부부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그 불륜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 몇 가지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성격 차이입니다. 헤파이토스하고 아프로디테는 성격 궁합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헤파이토스는 자신의 그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온종일 대장간에 틀어박혀서 죽어라 연구하고 뭘 만드는 일만 해댔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워커홀릭이라고는 할까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프로디테에게도 그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었죠. 반면에 아프로디테는 그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어떤 틀에 매이기를 싫어하는 프리스타일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뛰어난 미모로 인해 늘 주위로부터는 사랑과 관심을 받았고 나아가 그것을 즐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좀
삼았지 않았죠. 지선우하고 이태호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선우는 의사로서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또한 가정에도 헌신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호는 어떻습니까? 영화 감독으로 자유롭고 감성적이고 또 즉흥적인 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성격과 스타일로 인해서 젊고 아름다운 필라테스 강사 여다경과 바람이 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과 스타일이 서로에게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되고 나아가 외도와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코드는 배신과 복수입니다. 사랑의 배신만큼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뒤따르게 되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하느냐? 바로 헤파이토스처럼 불륜을 저지른 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겁니다. 지선우가 여회장 집에서 이태호와 여다경의 불륜 사실을 까발려 그 둘을 망신 주듯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줄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불편한 짓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헤파이토스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정작 당사자는 제일 늦게 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불륜의 피해 당사자는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바보가 된 느낌이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도 불륜을 저지른 자들과 한통속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묵적 공범자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비단 불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던 사람들 모두에게도 간접적으로 복수하는 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코드는 수치와 상처입니다. 결국 자기 아내의 불륜을 폭로한 결과 헤파이토스에게 돌아온 것은 자기 와이프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놈, 게다가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많은 신들 앞에서 까발리기까지 한 못난이, 찌질이란 조롱뿐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역시 신들의 품격을 떨어뜨린 불륜의 대명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죠.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죠. 그리고는 이 사건을 그들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즉, 이제부터 불륜을 저지르지 말자가 아니라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저들처럼 들켜서 망신당하지 말자는 것이었죠. 결국 아프로디테는 자기를 이렇게 공개 망신을 준 헤파이토스를 떠나가게 됩니다. 정 떨어져서 같이 살 수가 없었겠죠. 헤파이토스 역시 자신의 그 같은 어리석고 유치한 행동을 후회하면서 결국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드라마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대충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불륜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가요? 신들과 인간들의 불륜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거긴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맨의 톡톡 다락방이었습니다. 바이바이.